자, 이제 고려 중기 정치 한번 볼게요. 문벌귀족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귀족은 귀족인데 문벌귀족. 아까 앞선 시간 때 고려는 조선과 다르게 귀족 사회 성격이 강하다 그랬죠. 제일 귀족다운 귀족이 이 문벌귀족들이에요. 어떤 애들이 문벌귀족이 되냐면 이런 새끼들이 돼요. 고려 처음 만들 때 왕건이 도움받은 애들 있죠. 호족, 지방의 호족의 도움을 받았고 신라 말에 왕따 당해서 육두품 애들 도움 받았잖아. 얘네들이 왕건 시대 때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끼들이 문벌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사라지고 얘네들이 고려에 정착하면서 문벌귀족이 되는 거야.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관직에 꾸준하게 진출을 해.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명문가 집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벌귀족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특혜가 있었어. 음서, 공문전이란 특혜가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아빠가 몇 품 이상이면 5품. 별이 5개 장수 돌침대가 아니라 5품 이상이면은 관직을 공짜로 줬어. 세습됐죠? 땅을 공짜로 줬어. 그래서 귀족적인 성격의 관직과 땅을 그대로 주어집니다. 세습이 되니까 계속 꾸준히 귀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들도 지들끼리만 혼인해. 결혼을 평면하고 뭐 좀 찌질한 이런 대로 안 하고 지들끼리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지겠어. 이러한 새끼들이 문벌귀족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문벌귀족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고 정원 이씨 가문이에요. 왜 얘가 대표적이냐면 왕과 혼인을 계속해. 예종에 자기 딸을 보냈어. 왕비로. 여기서 태어난 게 인종이거든. 인종한테 자기 딸을 또 보내. 딸이 5명이었는데 딸 3명을 왕과 혼인을 시켜. 그러니까 이자겸은 왕의 사위가 되는 거지.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결혼해서 태어났잖아. 근데 얘 동생이 얘거든? 얘는 얘한테 조카야. 조카랑 이모랑 결혼한 거야.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혼인을 맺으면서 이자겸이 자기 딸을 자기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 왕한테, 자기 조카한테 자꾸 시집을 보내는 거야. 딸을 마치 소유물처럼. 그러면서 힘이 엄청 세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아예 왕 자리까지도 눈독을 들이게 되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불러요. 왕실과 지속적인 혼인관계로 이자겸의 힘이 졸라 세진 게 배경이고 끝내 이자겸의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원래 척준경도 이자겸은 같은 편이었거든. 근데 둘이 틀어져 사이가. 그래서 척준경을 시켜서 이자겸을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쫓아내냐면 여기 영광이라는 곳으로 쫓아냅니다. 귀양분했다 그러죠 보통. 영광하면 뭐가 떠올라? 영광하면 굴비 있잖아. 이 굴비란 단어가 이자겸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왜냐면 이자겸이 일로 쫓겨났는데 왕한테 영광 와서 봤더니 막 해안가잖아. 거기 고기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저게 뭐예요 봤더니 뭐라 해. 그래서 이거를 먹어보니까 졸라 맛있거든. 눈이 동그래지고 졸라 맛있네 씨발 해가지고 탁 세팅해가지고 왕한테 택배로 보냅니다. 그래놓고 굴비란 단어를 붙였어. 나는 비록 영광에 쫓겨나 있지만 굴복하지 않을 것이요. 자기 비록 반란 실패해서 쫓겨났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이름으로 굴비 딱 해서 보내버리죠.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검색하면 나와. 그래서 굴비 일화가 이자겸의 난과 관련돼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리고 이때 또 이런 반란도 벌어져. 묘청이라는 사람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입니다. 서경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김정은 뚱땡이가 살고 있는 옛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이죠. 평양으로 천도하자. 천도란 단어는 역사 단어인데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해요. 천도. 원래 수도는 어디야? 고려에. 개경이잖아. 개경이었는데 묘청이란 사람이 평양으로 갑시다. 서경으로 갑시다. 왜? 묘청이 그쪽 출신이거든. 참고로 이건 알아두세요. 묘청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개혁 세력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게 묘청과 정지상이라는 사람이야. 이 둘의 공통점은 서경 출신이야.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으로 수를 옮기겠다 이거지. 왜? 무작정 옮기자면 옮길까? 명분이 있어야 돼. 전하, 풍수지리적으로 보니까 서경이 명당입니다. 글로 가면은 금나라 새끼들도 냅다 잘할 것이고 주변국들이 그냥 전하 무릎 아래 발발 떨 겁니다. 수 옮깁시다. 명당이래 명당. 금나라 새끼들 꿈뻑 죽어요. 했더니 왕이 막 팔랑팔랑거리고 그래? 씨발? 그래? 오줌 싸겠는데? 뭐 그러면서. 그리고 황제를 칭할 것을 또 주장해.
일로 수도 옮기고 황제 칭합시다. 이렇게 주장해요. 써줄까? 이런 거 이렇게 부릅니다. 칭제 건원. 원래 연호는 황제만 칭할 수 있었거든. 황제로 칭하고 연호를 제정합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칭제 건원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 수준이지만 공부하고 싶은 친구는 알아두세요. 한마디로 칭제 건원 합시다. 수도 옮기고. 근데 왕도 막 팔랑팔랑 된 거야. 그렇듯한데 추진해봐 해가지고 추진했어. 그래서 인종 때 서경 천도 운동을 추진합니다. 궁궐도 지었어. 대화궁이라고. 근데 갑자기 변기가 빠방 치더니 불에 타버리네. 또 수도를 옮기자 그랬더니 기존에 개경에 있던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야. 자기네 수도 버리고 가버리면 얘네들 장사 안 되고 자기 땅값 떨어지고 아파트 값 떨어질 거 아니야. 노무현 때 수도를 저기 어디야 세종을 옮기려고 그랬더니 기존의 사람들 반대해서 못 갔잖아. 수도를 바꾸면 피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개경 세력들이 반대하는 거요. 지도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이 개새끼들이. 그래가지고 궁궐도 불타고 얘네들이 반대하니까 왕도 생각을 바꿉니다. 추진 허락했다가 이제 안 되겠어. 나도 아파트 비싼 거 있는데 아파트 값 떨어진대 해가지고 반대한 거야. 그것이 묘청이 안 되겠다 씨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위국으로 바꾸고 연호도 만들었어.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 지도를 그리면은 원래 수도는 개경인데 서경에서 반란이 벌어진 거지. 어떻게 해야 됐어? 진압해야 되겠죠. 그래서 왕이 누굴 보냈냐면 김부식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김부식의 군이 진압을 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고 이 결과 북진 정책의 일환이잖아. 서경으로 가는 거면은. 그리고 금에 대한 사대 정책도 유지를 해요. 원래 금나라가 뭐 요구했냐면 고려한테 너네 사대해라. 우리를 임금으로 모셔라. 니들 신하하고 했는데 이걸 받아들였어. 누가? 이재겸이 저기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왜? 이거 뻑큐 날려면 전쟁이거든. 자기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데 전쟁 나면 자기 권력을 놓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놓기 싫어가지고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였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도 바꾸면 금나라 깜빡 적을 겁니다. 했는데 다시 금나라에 대한 사대 정책을 그냥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실패로 끝나면서. 만약에 이게 성공했었으면 금나라가 전쟁도 하거나 했었겠지. 좆됐을 수도 있고 이겨가지고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을 텐데 김부식이 이기면서 실패로 끝났죠. 이해돼요? 아쉽죠? 근데 이걸 아쉬운 사람이 선생님도 좀 아쉬운데 나 말고 또 있었어.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 참고로 김부식은 이거 진압하고 나서 왕이 명령 때리죠. 야 부식아 김부식 책 하나 써라. 너 글 졸라 잘 쓰잖아. 그래서 김부식이 왕의 명령을 받들고 쓴 책 이름 들어봤죠? 삼국사기. 그래서 이 삼국사기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잖아요. 신라 중대하대 구별하는 거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때 이야기야.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쓴 책이야. 삼국시대 이야기인데 고려시대 때 썼어.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죠. 자, 이걸 누가 아쉬워했다고? 신채호. 뭐라고 아쉬웠는지 알아요? 아래 나오니까 봅시다. 신채호는 이렇게 아쉬워했어요. 묘청의 천도운동은 묘청이 패했다. 김부식이 이겼다. 이것 때문에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이고 속박적인 유교에 찌들어서 정복되고 말았다.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묘청은 스님이라 그랬지. 그래서 불교에 가깝고 김부식은 유학자야. 유교에 가까워. 근데 이 둘이 전쟁 붙었잖아. 겉으로는 수도 개경이냐 서경이냐 차이지만 추진하는 분위기가 달랐단 말이야. 근데 누가 이겼어? 유교가 이겼다. 유교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고리타분하고 치루하고 좀 보수적이고 그런 게 느껴지잖아. 신초가 그렇게 느꼈나 봐. 이것 때문에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이고 속박적이고 찌질해졌다. 만약에 김부식이 지고 묘충이 이겼다라면 조선의 역사가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진전하였을 것이다. 이게 어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가? 얼마나 중요하다 표현했냐면 조선 천년 역사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건이다. 이해돼요? 만약에 이때 묘청이 이겼다면 우리 역사가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유교로 흐른 게 아니라 졸라 진취적이고 자주적이고 이런 역사로 흐르면서 우리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어떻게 바뀌었다?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신채호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잖아. 이 사람은 우리가 일본한테 먹힌 이유가 이 묘총의 서경천동이 실패했기 때문이라 보는 거야. 만약에 묘총이 이었으면 우리 역사가 발전하면서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시간의 나비 효과를 말한 사람이 신채호예요. 천여 년 전에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역사가 일본한테 먹혔다. 안타깝다. 씨발.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책. 일제시대 때 쓴 책인데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 나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집 졸라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 나오는데 틀리면 내가 싸다고 칠 거야. 이거 없는 문제집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신채호의 시각을 정리한 게 이거예요. 서경파랑 개경파랑 비교하는 거. 이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서경파는 서경 출신들. 고구려 개성심 강하겠죠? 왜? 고구려 수도 출신들이니까. 그리고 금나라 정벌하자 그랬어. 그리고 묘총이 불교 스님이죠? 불교. 풍수지리에서 명당 따졌죠? 그리고 난가사상. 난가사상이 뭐냐면 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의 진취적이고 아주 자주적이고 졸라 멋있는 이런 사상. 강건하고 진취적이고 이런 어떤 자주적인 이런 사상 있죠. 이런 거를 신채호는 난가사상이라고 표현을 해놨어. 이런 게 있는 것을 서경파로 본 거지. 졸라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었나 봐. 졸라 이쁘게 보였나 봐. 그리고 진취적이고. 근데 이 김부식은 개경파, 개경에 있거든. 그리고 이 김부식이 이게 경주 김씨야. 얘네는 고구려 개성식 강하다면 경주 김씨니까 당연히 어디 개성식 강하겠어. 신라 개성식 강해. 그 금나라한테 4대 임금을 모시자. 대들어봤자 힘들다. 그리고 유교 강하고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되게 좋게 묘사해놨죠. 이것이 신채호의 시각이고 그 유명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거죠. 기억되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이번엔 무신정변 가볼게요. 무신정변. 일단 무신이란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반대 개념이 뭐예요? 문신. 앞서 얘기했었죠? 문신은 머리 쓰는 애들. 무신은 주먹 쓰는 애들. 칼 드는 애들. 군인들이 한마디로. 근데 이 칼을 드는 무신들이 정변, 쿠데타를 일으켰어. 왕을 죽이고 지들이 권력을 차지했어. 몇백 년 동안. 배경. 문신과 무신을 차별대우했어. 당연히 무신을 차별했겠죠. 승진이 제한돼 있어. 그리고 지휘관도 전쟁 나도 문신이 지휘관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문신 중심으로 흘러간 거야. 심지어는 군인들한테 땅도 제대로 지급 안 해줬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항상 우리나라 보면은 어떤 쿠데타 이런 거 일어나서 군인들한테 대우가 되게 좋아져. 또 쿠데타 일으키지 않을까 봐. 똑같아. 이런 불만이 폭발한 것이 보현원이라는 곳이에요. 놀이터 비슷한 곳인데 여기서 왕 데리고 놀고 있었거든. 근데 문신들은 왕하고 막 깔깔대고 막 웃고 있는데 무신들은 칼 차고 지키고 있어야 돼. 근데 옆에서 호위하고 있는 문신들이 싸가지 없게 굽니다. 정중부 같은 경우는 수염이 졸라 멋있던 사람이거든. 이거를 라이터로 태워버려. 파이어! 그러니까 키도 크고 졸라 무리무리하고 수염 졸라 멋있었던 정중부 이러고 있었는데 파이어! 해가지고 이 장군의 수염이 타. 정중부 열받겠지. 이런 애들.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칼을 빼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은 여기 문신 군인이 있고 여기는 좀 쫄다고요. 둘 다 군인이긴 한데 얘네 둘을 게임을 시켰어. 근데 수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가 있어요. 싸움을 시킨 거야. 여기 왕을 비롯해서 문신 새끼들 막 구경하고 있고 배틀 시킨 거지. 근데 얘는 장군이긴 하지만 할아버지야. 당연히 젊은 군인한테 이길 수 있겠어? 계급은 높아도. 그러니까 얘가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꽈당 쓰러지니까 요 문신 새끼 중에 하나가 깔깔깔깔 대고서 야 병신 새끼 해가지고 싸대기 팍팍 쳐버린 거야. 네가 그러고 장군이야 씨발. 그 옆에 군인들은 막 이런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해가지고 칼을 뺄까 말까 하다가 탁 빼들고 죽여버리죠. 그래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거나 이런 나이 든 군인을 싸대기를 쳐버리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일이 보현원에서 벌어졌고 참다 이런 게 내재되어 있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칼을 빼들고 쿠데타가 벌어지죠. 그래서 왕을 쫓아내버리고 문신들을 싹 다 죽여버려. 궁궐 가가지고 문신 새끼 싹 죽여버리고 칼찬 군인들이 나라를 접수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신정변이야. 무신들이 세상이 된 거죠. 처음에 시작은 이런 새끼들이 잡았어. 이의방, 정중부 아까 나왔죠? 현장에 있었잖아. 얘네들이 권력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내가 초창기 때
야, 군인들이 권력 잡았어. 어느 부서가 제일 끝발이 있을까? 지금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켰어. 어느 부? 국방부. 그래서 이때는 권력기구가 국방부에 해당되는 중방이야. 장군들 회의기구도. 중방이 끝발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음인을 기억해줘야 돼. 요 새끼가 독특한데 특이하게 천민 출신이야. 근데 힘이 졸라 세대. 얼마나 셌냐면 싸움이 붙으면 손가락 하나로 이긴대. 딱 손가락으로 이마를 꾹 눌러가지고 죽여버린대. 일명 직권. 꾹. 그리고 딱 끌어안고 으드드드드 해가지고 힘이 좋으니까 으깨서 죽여버렸대. 그럴 정도로 힘이 좋으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야. 누가? 천민 출신이 최고의 신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제일 아래에 있던 찌질한 새끼가 최고의 신분이 되었네?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하극상이라 불러요. 아랫놈이 윗놈 뒤집어 엎어보고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 그래서 하극상의 시대에 영향을 줍니다. 야, 이음이 이 새끼 천민 출신인데 이 새끼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 나도 나라고 못할 거 있어? 그래서 이 이음인 때문에 하극상이 졸라 많이 벌어집니다. 볼까요? 농민과 천민들이 반란 일으키는 시기야. 이 시기는. 왜? 일단 지배층들이 졸라 삥 뜯어가. 불만 많겠죠. 그리고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 누구 덕택에? 이음인 덕택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농민들이. 망이 망소이 사람 이름이야. 형제거든. 이 형제들이 공주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의 이름을 망이 망소이 난이라고도 하고 공주 명학소이 난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선생님은 소를 말하고 싶어요. 향, 부곡, 소 기억나나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라고. 고려는 향, 부곡, 소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 특수행정구역에서 망이 망소의 형제가 반란을 일으킨 거야. 소는 수공업을 담당하는 그러한 특수행정구역이거든. 그래서 요걸 계기로 특수행정구역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거 또 시험에 나와. 그래서 알아둬야 돼. 그래서 점차 사라지다가 조선 때는 완전히 사라지고 특수행정구역이 사라지게 된 계기가 이 공주 명학소의 난 혹은 망이 망소의 난부터라는 거. 그 시작은 무신정변 때 이 하극상의 영향이 있었고 지역 불만도 있었다라는 거지.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일으켰었고 전주에서 국가노비인 관노비가 반란도 일으켰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특히 요거 알아두세요. 딴 반란보다는 요거 알아두고 자 다시 일로 넘어올게요. 근데 요 다음에는 최충원이 권력을 승계를 해. 근데 최 눈치 깠죠? 다 같은 집안이야. 그래서 최씨 집안이 권력을 잡는 시기가 있어요. 중간에. 이때가 좀 중요한데 그래서 최충원부터 최의까지 4대에 걸쳐서 한 60여 년간 특정 집안이 권력을 잡습니다. 근데 원래 군인 되었을 때는 정방이 최고 기구였었잖아. 최충원은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교정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충원 때 교정도감 최충원이 설치했고 국가의 중요 정책이 다 여기서 결정됩니다. 원래 이 앞서는 중방이었었잖아. 중방에서 이제 교정도감으로 최충원 때 넘어갔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최후 때는 또 뭐야 여기 정방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요 인사권을 장악했어.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천중학교 교장은 누가 하고 여종은 누가 하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박는 것을 인사권이라 그러거든. 이것을 그냥 정방에서 다 헤쳐먹어. 그래서 이 최씨 정권 때는 최충원 때는 교정도감, 최우 때부터 교정도감과 정방에서 좌지우지했다. 하지만 교정도감이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최우 때 난리가 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를 장악했던 땅 넘버 1, 2 차지했었던 졸라 대제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옵니다. 몽골이 쳐들어와. 몽골이 위에서 쳐들어와. 근데 몽골에 약점이 있었어. 얘네는 전 세계를 차지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지만 뭐가 약하냐면 해군이 약해. 바다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몽골에 맞서 끝까지 싸운 우리 불굴의 의지의 부대가 있었죠. 삼별초 들어봤나요? 이게 최후 때야. 그래서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최후가 강화도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최후 때 삼별초를 조직해서 몽골에 맞서 싸웠고 강화도로 천도,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고려시대 궁궐이 있어요.
그래서 최후대. 이게 됩니까? 자, 그래서 최씨 집안의 최고 권력자 최충원부터 최후까지는 기억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정도감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강화도로 최후대 천도했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때 천민 출신 중에서 만적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요거보다 더 중요해. 만적이라 이름 꼭 기억해주세요. 왜 이걸 지금 하냐면 최충원 노비였거든. 얘 노비 중에 만적이라는 애가 있었어. 얘가 개경 수도에서 개경의 노비들 불러 모아서 연설합니다. 야야야 씨발 하극상 시대야. 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씨발 똥 치우고 천민 생활해야 돼? 저 새끼들 죽여버리고 우리도 최고 권력자가 되자고. 야 천민 노비의 씨가 따로 있어? 우리가 저 귀족 씨 죽여버리고 우리가 권력 잡으면 우리의 이 씨가 귀족의 씨가 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씨를 강조했었던 만적. 근데 그 연설을 들은 어떤 노비 중 하나가 집에서 꼰질러가지고 만적의 이 반란이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만적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씨 들먹였던 천민의 반란, 만적의 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졸라 잘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참고하시고 이 반란 중에서는 공주 명학소의 난, 만적의 난은 꼭 기억해달라. 자, 아래 자료 볼게요. 치욕당하는 무신. 아까 정중부 수염이 멋있다고 그랬죠. 수염을 태워버렸어. 정중부가 졸라 열받은 거지. 칼을 빼든 거죠. 내 수염 씨발 이거 석 달짜리인데 씨발 해가지고. 그리고 한내라는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송 뺨을 때렸대. 문신 새끼가 할아버지 장군이었던 이송 싸다고 칩니다. 그래서 정중부가 칼을 빼들죠. 못 참겠다. 그래서 고려사라는 책을 보면은 무신들이 차별당하는 거, 치욕당하는 거, 그 무신정변 직전의 상황을 묘사를 해놨어요. 이거 나오면 무신정변, 정중부, 뭐 이의방, 이의민 이런 애들 기억해주세요. 자, 무신진 꺾기 하극상의 시대이기도 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많은 봉기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수도 개경에서 만적이 봉기했었죠. 누구 노비라 그랬죠 아까? 최충원. 이게 기록에 고려서 남아있어. 야, 무신정변 이래로 천안무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애가 아까 누구였었지? 이음인 같은 새끼들이 있었다. 장군이나 정승에 어찌 처음부터 씨가 따로 있겠느냐? 저 새끼들 죽여버리고 때만 잘 만나면 우리도 그 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씨 나오면은 무조건 누구다? 만적. 개경에서 최충원 노비로 반란을 시도했었던 만적 졸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쌤 뭐 기억하자 그랬어? 공주 망이 망소의 난. 공주는 특히 여기 뭐라 불렀다? 공주 명학소라 불렀었죠. 그래서 망이 망소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망이 망소의 난 혹은 공주 명학소의 난. 그래서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에서 일어났고 지역 차별이 원인이 되었고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오케이?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최종 정리할게요. 자, 고려 중기입니다. 문벌 귀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음서, 고음전 같은 특혜가 있었고 중첩되게 혼인을 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경원의 씨 집안의 이자겸이라고 했어요. 자기 5명의 딸 중에서 3명을 왕한테 시집을 보내서 권력을 강화시켰던 이자겸.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이거보다는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묘총의 서경천도운동.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자. 서경은 지금의 평양. 그래서 묘총과 정지상이 그 세력이었었고 내세운건 풍수지리서를 내섰습니다. 명당입니다. 서경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대하고 있는 사대는 임금을 모시고 있는 금나라를 정벌할 것입니다. 황제를 칭합시다. 졸라 진취적이죠. 하지만 개경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묘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왕의 명령을 받들고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신채호. 그래서 만약에 김부식이 패하고 묘총이 이겼더라면 조선의 역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면서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1000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1000년 역사에서 최고 사건을 뽑은 사건. 서경천도 운동. 야, 얼마나 중요하다 봤으면 1000년 역사에서 제일이라 그래. 응?
그래서 신체의 시각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온다 했어요. 서경파랑 개경파의 대결 구도 한번 보고, 그리고 무신정변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켰죠. 차별대우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현원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었죠. 정중부 수염 태워지는 사건 계기. 그래서 문신 죽이고 왕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초창기 때 이런 군인들은 국방부에 해당되는 중방을 통해서, 그러다가 최총을 시작으로 4대 60여 년간 최씨 정권이 들어서죠. 최총원이 만든 교정도감에서 나라 일 다 처리한다 그랬었죠. 그러다가 아들이었던 최후 때 누가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수도로 강화도로 천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별초 항쟁이 있었고, 그래서 중방은 초창기 때 권력기구, 최충원 때 교정도감, 그다음에 최후 때 정방 인사권 장악했었다라는 거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극상의 시대라고 그랬었죠. 이음인 같은 천민 출신들이 등장하는 하극상의 시대잖아. 그래서 망이 망소의 난, 만적의 난 같은 농민이나 천민의 반란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망이 망소에는 공주 명학서에서 일어났고 특수행정국이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개경에서의 만적의 난. 그래서 만적의 난이 사료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씨. 어찌 장군이나 정승의 씨가 따로 있느냐? 저 새끼들 죽이고 우리가 최고 권력자가 되면 우리의 씨가 그들의 씨가 되지 않겠느냐? 씨를 강조했던 만적.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